네, 이번에는 네일의 질병과 장애입니다. 그래서 네일 아티스트가 시술할 수 있는 네일과 시술하면 안 되는 네일로 구분해 있는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네일이 가능하고 어떤 네일은 불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발톱을 보면은 약간 색깔이 검붉죠? 그래서 이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멍든 손톱이라고 해서 혈종이라고도 불리고요. 다른 말로는 브루즈드 네일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리고 헤마토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서 가장 익숙한 걸로만 하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멍든 손톱 혹은 멍든 발톱이구나. 아니면 이 상태가 브루즈드 네일 상태이구나.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자, 브루즈드 네일의 증상과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외부의 충격으로 네일 베드가 손상돼서 발생. 외부의 어떠한 강한 충격이겠죠. 그래서 네일 베드, 조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체가 손상되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상 부분에 피가 응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응집되어 있고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발톱의 경우는 굉장히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뤄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술을 하게 되면 이 시술 도중에 네일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 네일은 조금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런 거 보면은 색상이 어때요? 약간 변색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변색된 손톱, 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디스컬러드 네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폴리쉬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르지 않은 상태이지만서도 손톱의 색상이 황색이라든지 아니면 푸른색, 아니면 검푸른색, 자색 등의 색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원인이 혈액순환의 저하 또는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치료나 아니면 구강 치료를 받았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럴 때는 이제 네일 팁 부분 있죠? 팁, 연장 팁이나 아니면 폴리쉬를 발라서 이런 상태를 감출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 부분 약간 얇고 갈라진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란 껍데기 손톱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계란 껍데기 손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조연화증, 다른 말로는 에그셀 네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일이 굉장히 희고 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엣지 부분 있죠. 프리엣지 부분이 꺾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은 영양 상태가 부적절하다. 좋지 않다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에나멜이 아니고 좀 특수 에나멜과 그 다음에 네일 강화제를 사용해서 실크로 보강, 나중에 이제 저희가 3과제 때 그 실크 익스텐션 하잖아요. 그런 실크로 보강을 하고, 그다음 파일링 같은 경우는 거칠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만 갈라져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 부분만 좀 파였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저를 잠깐만요. 네. 자, 이 부분을 고량 파진 손톱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퍼로우 혹은 코로게이션, 컬루제이션, 주름 잡힌 네일 이런 말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로를 보거나
이 세로 부분에만 나와 있는데 가로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고요. 가로나 세로에 볼이 빠진 손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연 결핍, 위장 장애, 그리고 순환계의 이상 등이 원인이 돼요. 그래서 네일 베드까지 우리가 전체 이까지 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톱에 있는 경우는 위장에 우리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세로가 아니라 가로다. 가로의 경우는 고열이라든지 아니면 임신, 홍역, 아니면 체내의 아연질 부족으로 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네일아트 이제 시술을 받아서 충분히 감출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깊은 골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빈혈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의하도록 조언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일리스트가 시술할 수 있는 네일 이어갈게요. 첫 번째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주세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거는 거스러미 네일, 그리고 다른 말로는 행네일이라고 합니다. 증상과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큐티클이죠. 큐티클. 이 큐티클 주위에 피부가 거스러미 같은 게 막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말하고요. 비누나 합성 세제 같은 거 있죠. 강한 자극이 있는 이런 손톱 주변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조해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거스러미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 원인이다. 그래서 거스러미 네일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행네일이라고도 합니다. 관리법의 경우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요. 물에 데이는 경우나 어떤 비누 합성세제를 사용할 때 역시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되고요. 큐티클 오일을 자주 바를 것. 이것이 하나의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오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따뜻한 오일을 손에 담그고 있으면은 좀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약간 하얀 반점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는 백색 반점, 그리고 조백반증, 다른 말로는 루코니키아, 화이트 스폿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리우고 있어요. 편한 걸로만 익히시면 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충격에 우리가 가해졌어요. 그랬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케라틴화가 덜 된 어떠한 공기 주머니가 떨어져서 생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가 손톱 표면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거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자라나면요, 일단 손톱을 자라나면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에나멜을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는 것이 이 루코니키아의 관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색속이 침착됐죠. 많이 색소 침착.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혹시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경우는 모반점, 다른 말로는 리버스라고도 합니다. 이 리버스는 손톱에 밤색이라든지 밤색 아니면 이런 검은 색상으로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얼룩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얼룩덜룩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멜라닌 색소가 침착돼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폴리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네일 팁 있죠? 인조손톱, 네일 팁 같은 걸로 감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술을 할 수 있는 네일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볼게요. 밑에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 점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들죠? 이거는 뭐냐면, 잠시만요. 네. 이거는 조각 위축증이라고도 하고, 오니케트로피아 아니면 오니카트로피아라고도 하고요. 아트로피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손톱이 없어지는 거. 이건 이제 발톱이죠. 이건 발톱이 나타난 건데, 발톱, 이렇게 손톱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택 같은 거 있죠. 광나는 거. 광택도 없고, 그 다음에 색상도 전체적으로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에 우리가 손상을 입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과적인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내과적 질환으로 우리가 발생된 것이라면은 질병 치료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되냐? 네, 원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되고요. 이때는 강한 파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파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이해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비대해진 게 혹시 보이세요? 일반 발톱이 아니죠? 일반 발톱이 아니고 이렇게 비대해진 현상.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이것은 두꺼워진 네일, 조각 비대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이퍼트로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증상을 살펴본다면 유전이나 아니면 어떠한 질병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손톱 끝, 여기는 발톱 끝이죠. 발톱 끝이 과잉 성장으로 두껍게 자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관리법을 한번 볼게요. 두꺼운 부분은 파일 있죠? 파일이나 드릴 머신으로 다듬어야 하고요. 혹시 심하게 휘어진 부분이 있으면 발톱, 손톱을 자르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두꺼워진 네일, 조각 비대증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교조증, 오니코파지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대한 불안 아니면 어떠한 뭐 대학 면접을 앞두고 불안, 초조,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톱을 나도 모르게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손톱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이런 손톱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너 교조증이구나, 너 오니코파지구나, 손톱 물어뜯지 마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조 손톱이라든지 아니면 매니큐어를 사용해서 변형된 손톱을 교정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세 번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거는 바로 조내생증, 오니코크리토시스, 다른 말로는 인그로운 네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잘못된 파일링으로 발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신발 있죠. 내 사이즈는 240인데 신발은 입 작은 거 신고 싶어. 그래서 220을 신을 거야. 230을 신을 거야. 무리해서 작은 신발을 신어서 내 발톱을 압박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조내생증이 일어나는데요. 관리법 같은 경우는 발톱은 스퀘어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깊이 파고들었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하고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도록 하는 것이 먼저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이건 뭘까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조각 종렬증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 종렬증은 또 뭘까요? 다른 말로는 오니코렉시스라고도 하고요. 손톱이 갈라졌어요. 약간 보면은. 그리고 부서질 것 같은 현상이고요. 세포의 골 부분이 약간 파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시 리무버라든지 아니면 솔벤트가 많이 들어간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 있죠. 내 몸의 위 부분이 안 좋아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는 네일리스트가 시술할 수 있는 가능한 손발톱에 대한 관련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네일리스트가 시술을 할 수 없어요. 시술이 할 수 없는 네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손발톱에 어떠한 전염성 질환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상 증상이 있죠. 그게 크면은 네일 미용에 대한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네일 시술을 함으로써 고객의 손톱과 발톱에 대한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고객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일 시술을 해주고 있는 네일 아티스트들에게 감염을 또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나 아니면 처방이 필요한 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사상균증 몰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조 손톱을 시술하잖아요. 물론 자연 손톱만 시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조 손톱을 우리가 대부분 시술을 좀 해요. 시술을 할 때 자연 손톱 있죠. 기존의 자연 손톱과 인조 손톱 사이로 습기가 스며든다든지 어떠한 공기가 스며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팁을 붙이잖아요. 팁을 붙일 때 공기가 혹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런색을 띠거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을 띠다가 그 다음에 진한 연두색, 청록색 띠다가 이제 검은색으로 점점점 변해지고요. 물렁물렁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심한 상태는 이 손톱이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발견 즉시 인조 손톱을 제거해야 하고요. 약을 발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쪽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두 번째는 조각 박리증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오니코리시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프리엣지 있죠. 여기 프리엣지. 이 프리엣지에서 시작을 하고요. 손톱과 그 다음 네일베드 사이로 이거 보이죠? 점차적으로 루돌라 색까지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과적 질병 혹은 뭐 외상 아니면 감염 혹은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치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요거고요. 손톱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지만 의사의 처방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일아트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손톱 주위에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점점점 감염이 된 거예요.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면서 점점 빨갛게 부어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살이 좀 물러지는 형태를 말하거든요. 이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조각 주위염, 다른 말로는 파로니키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톱 주위에 우리 살 부분에 박테리아가 침입해가지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독이 안 된 그 도구를 사용했다라든지 아니면 기기를 사용했다. 아니면 우리가 큐티클, 이 부분 큐티클이잖아요. 큐티클을 제거할 때 큐티클을 제거해야 되는데 초보자 네일리스트들은 살을 많이 제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실습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 큐티클 제거하세요 하는데 살을 제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네일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심하죠? 이 부분은 이제 뭘까요? 이 부분은 조각 진균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오니코마이코시스, 오니코미코시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균류가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손톱의 우리 윗부분 하이포니키움이나 아니면은 우리 프리엣지 부분까지 침투를 다 한 거예요, 진균이. 그래서 네일 루트까지 다 확장이 되면서 손톱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이 조갑 진균증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상을 살펴보면은 손톱의 색상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두꺼워지면서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상태 보시면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약간 이상하게 비대하면서 착색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나요? 큐티클 부분이 좀 오돌토돌하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네일 펑거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큐티클층이 울퉁불퉁하고 좀 깨끗하진 않죠. 그래서 지저분한 상태로 나타나는 거고, 지저분하고 습기가 많이 있을 때 균에 의해서 나타난다. 증상과 원인이 좀 바뀌었네요. 네, 바꿔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심하죠. 점점 붉어지고 감염되고 고름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은 조갑염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오니키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독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도구에 사용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네일이고요. 그 다음에 손톱 밑에 있는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붉어지고 붓고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더 문제는 전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일 도구를 위생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위생은 필수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네일 아티스트의 그러니까 네일뿐만이 아니고 피부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 네일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두가 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기구들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소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위생의 중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한번 볼게요. 옆에 한번 부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거는 화농성 유가종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파이로제닉 그라뉴로마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화농성 유가종이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소독하지 않는 비위생적인 도구의 사용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손톱 및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붉어지고 붓고 고름이 생기고요. 전염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독의 중요성을 다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약간 발이 이상해요. 발톱이. 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발톱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휘어진 거를 보면은 일단 정상적이진 않아. 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진 않은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조갑 부만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니코그라이포시스라고도 하는데 원인은 크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심하게 구부러지고 피부 속으로 자라면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보다는 이 조갑구만증은 발톱에 더 잘 자라요. 발톱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 염증을 일으켜서 이 염증이 통증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일 리스트가 시술할 수 있는 네일과 네일 리스트가 시술할 수 없는 네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도구 및 기구의 소독 간단하게 빈칸을 채우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구는 매번 소독해야 합니다. 어떤 도구는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일회용 도구는 절대로 재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파일은 한 고객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제는 설명서에 나온 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출한 거 보니까 뭐 교과서 아니면 책 이런 답을 준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5번 전기 제품은 항상 청결, 위생, 뭐 깔끔 이런 거 적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정답입니다. 6번 더러워진 기구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다 폐기라고 적어주셨어요. 7번 니퍼, 철제 푸셔, 랩가이는 사용 후에 제사기 암모늄 혼합물, 소독제 또는 몇 프로? 70% 이것도 거의 다 맞게 적어주셨어요. 70%의 알코올에 적정 시간을 담그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되고 어디에다 보관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8번 핑거볼은 반드시 뭐를 해야 할까요? 소독해야 하겠죠. 이거는 틀린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도구와 기구의 소독까지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네일 미용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그 다음에 각 기구에 맞는 소독 방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